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 KH에서 열린 MSPO 2024에서 FA50 개량형인 축소 모형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FA50에 대한 관심이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점에서 유럽국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즈한국 김인석 한국국방안보포럼위원은 이를 5일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카이는 축소 모형을 폴란드 공군에 공급할 FA50PL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사양을 그대로 반영한 축소 모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MSPO에서 공개한 FA50 개량형은 FA50보다 발전된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공중급유 시스템, 두 번째 전투기 핵심 장비 에이사 레이더, 세 번째는 적인지 아군인지 암호화된 코드로 질문하는 PR 식별 장비 질문기라고 했습니다.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FA50의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무장으로도 GBU-12 페이브-A 유도폭탄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하여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으로 공격 성능도 굉장해집니다. 이번 폴란드 MSPO 2024에 전시된 한국 무기 중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FA50PL입니다. 한국은 FA50GF를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많은 유럽국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한층 강화된 버전 FA50PL은 올 4분기 시험 비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카이는 폴란드에 FA50 기본형 버전인 FA50GF 12대를 이미 공급했으며 2025년부터 개량형 FA50PL 36대를 넘겨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1년 전 FA50 125기를 납품하면서 폴란드 현지에 후속 지원과 수출을 위한 중부 유럽 사무소를 세웠습니다. 이후 FA50의 조속한 납기와 현지 지원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 사무소에 문의가 쇄도했는데,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F-16 전투기의 최신 버전을 구매한 주변 국가들이 FA5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대표적입니다. 유럽에는 오래된 F-16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F-16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려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전량을 F-16으로 채울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작전 및 교육훈련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F-16과 유사한 구조인 FA50을 도입하면 조종사 비행훈련과 초기 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는 노후화된 154대 F-16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F-16 중에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83대를 최신형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15억 달러, 대당 26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8년 동안 이루어지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군사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F-16 블록 30을 현대적으로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폴란드가 FA50PL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에이사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외 공중전 BVR 능력을 갖추고 F-16 뺨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구입한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F-16을 보유하고 개량을 고민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국가들은 FA50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FA50PL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는 국산이 아닌 미국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커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한국산 무기가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각 나라에서 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맞춤형으로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9일 MSPO 2024 이스라엘에 추가된 한국 K2 탱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공개된 K2 EX 탱크 사진을 전면에 게시했는데, MSPO 2024에서는 K2PL의 출발 기반이 될 한국형 K2 전차의 새로운 변형이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K2 전차가 MSPO에서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트로피의 변형인 KAPS-2 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버전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량에는 강화된 장갑과 탑재된 전파 방해 장치가 드론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드론을 사냥하도록 설계된 원격 제어 포탑도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KAPS-2 능동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의 라이센스 변형으로 가자 지역에서 전투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능동 방어 시스템 KAPS가 작동 중일 때 주변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KAPS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드론을 방어할 때 KAPS보다 적은 파편을 만들어 주변에 있는 아군 병력들에게 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시스템은 레오파드 2AA 및 M1A2 에이브람스 V3 탱크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더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폴란드형 K2PL에 달아주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 버전은 더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다음으로 K2 전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수출 방식에 주목하며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썬더 자주포가 투네툴로 탄생한 과정, 전쟁 시 한국 무기의 루마니아화와 폴란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이며 폴란드나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인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납기와 매우 좋은 가격 대비 가치 외에도 한국인들은 대규모 기술 이전 정책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모두에게 필수적인데 현재 한국 장비 구매에 있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얼음을 깨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루마니아, 폴란드의 경우 한국인들은 제품을 맞춤화하고 점진적으로 생산을 현지화하는데 매우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 여기에 기술을 이전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하나가 K9 자주포 공장을 처음부터 지어주는데 유럽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파트너 국가의 요구에 맞게 각 제품을 맞춤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K9 썬더 곡사포가 K9 투네툴로 탄생한 과정이고 폴란드군은 자체 버전의 K2 전차도 보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K2PL이고 K9은 폴란드 크랙 곡사포 개발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납품 지원 없이 폴란드에서 생산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의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파트너가 자신의 영역에서 생산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한국 무기 공장을 짓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유사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공장에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고 또한 해당국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전략은 그동안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수출 전력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데 지난해 꼬북칩이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전세계 23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현재에 맞게 다양한 맛을 내놓고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데 꼬북칩은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에서는 영어로 번역한 터틀칩으로 판매하고 베트남에서는 한류 열풍에 맞춰 한국어 맛있다를 그대로 옮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